안녕하세요, YT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따로 만들어보겠다고 한 흑인 헤어 영상을 가져왔어요. K-pop 아이돌이나 한국 래퍼들이 흑인 헤어스타일을 하면 해외 팬들 사이에서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흑인 스타일 머리를 주로 레게 머리라고 부르는데 레게 머리는 사실 콩글리쉬예요. 레게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주로 이 머리 스타일을 해서 그렇게 굳어진 건데 영어로는 dreadlocks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저 말도 노예선에 실려있던 아프리카인들 머리카락을 보고 유럽 무역상들이 dreadful, 끔찍하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라 흑인들은 주로 dreadlocks 대신 그냥 locks라고 불러요. 아무튼 왜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이런 locks 또는 box braids, cornrows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거나 듀렉을 쓰거나 하는 게 왜 단순한 패션 문제가 아니라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는지 흑인들의 다양한 헤어스타일 속 숨은 역사와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어요. 저는 음악 채널이니까 흑인 머리카락에 관한 곡들과 함께 챕터별로 설명해볼게요. 첫 번째 곡은 제가 좋아하는 타일러의 크로마코피아 수록곡 I Killed You예요. 여기서 You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을 의인화한 거예요. 가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Bitch I Killed You는 타일러가 곱슬거리는 자연 그대로의 머리를 잘라도 보고 억지로 펴보려고 온갖 제품 다 써보고 그러다가 머릿결 상하고 태워먹고 하면서 남들 눈에 더 단정해 보이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던 걸 의미해요. 꼭 마지막엔 결국 자기 머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찰디시 갬비노의 아름다운 아우트로로 끝나는 곡이에요. 타일러는 크로마코피아 이전 앨범들에서 항상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썼었는데 이 앨범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내추럴 헤어를 드러내요. 그래서 그런지 타일러는 이 앨범에서 너무 발가벗은 기분이라 마스크를 쓴 거라고 했어요. 그럼 I Killed You 가사를 하나씩 봐볼게요. I gotta work, I gotta eat. If they see you on top of me, I gotta leave, which I killed you. 타일러가 머리한테 네가 내 위에 있으면 일을 못한다고 한 이유는 흑인들에게 머리카락은 실제로 취업과 직결된 문제라서예요. 실제로 헤어스타일만 바꿨을 뿐인데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들이 자연 아프로 헤어를 무의식적으로 덜 전문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흑인들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 모든 성별에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거라 그만큼 모두가 유로센트릭한 미의 기준에 익숙하다는 뜻 같아요. 근데 이런 기준이 유독 더 심하게 적용되는 건 흑인 여성들이에요. 2025년 기준 포춘 500대 기업 CEO 중 흑인 여성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흑인 여성이 머리를 펴거나 가발을 쓰는 건 단순한 헤어스타일이라기보단 나는 전문적이다, 난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 이걸 증명하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No finding out, a couple knots was a map. We escaping them routes, right on the scout, which I killed you. 180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콜롬비아로 강제로 끌려온 흑인 노예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탈출 계획을 짜는 수단으로 쓰면서 서로 소통했어요. 예를 들어 데파르테스라는 브레이드 스타일은 영어로 depart, 떠나다, 즉 나는 탈출하고 싶다라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탈출 경로에 있는 장애물도 브레이드로 표현했어요. 강은 지렁이 모양, 산은 bantu knots, 군인이 있는 구역은 굵고 두꺼운 브레이드. 오늘날도 콜롬비아 서쪽 해안 지역에서 그 브레이드 스타일을 트로파스, 본데라고 불러요. 그리고 탈출하고 나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브레이드 안에 금이나 씨앗을 숨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헤어스타일로 탈출 지도를 만든 덕분에 수많은 흑인들이 탈출에 성공해서 자유 흑인 마을을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도 콜롬비아에 가면 팔렌케라고 불리는 그 마을이 있어요. Therefore, bitch, I killed you. Jerry's and Mimi's, I burned you, I cut you, I filled you up with Kimmy's. Jerry's, Mimi's 둘 다 1980년대, 90년대를 휩쓴 흑인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리고 Chemies는 chemicals, 머리 피려고 썼던 화학 제품들. 그중 대표적인 릴렉서라는 제품은 강한 알칼리성 화학 성분으로 머리카락의 단백질 구조를 분해해서 곱슬기를 없애는 제품인데 어린 아이들도 썼어요. 두피가 타는 느낌이 나도 오래 버틸수록 더 잘 펴진다고 해서 따가워도 참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대요. 또 다른 도구는 핫콤이에요. 이건 이 곡의 인트로에서도 나오는데 Your new hot comb go round and round. 핫콤은 달궈진 쇠 빗인데 그걸로 머리카락을 빗는 거예요.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머리도 그렇고 귀나 두피까지 타는 일도 꽤 흔했대요. But I guess the coils and kinks became an issue. Therefore, bitch, I killed you. coils, kinks, nappy 이 단어들은 전부 곱슬거리는 흑인 머리카락 텍스처를 묘사하는 단어들인데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비하하는 의미로 쓰여왔어요. 이 주제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는데 제목부터 nappy가 들어가는 wordplay예요. 동화 결말에 나오는 happily ever after,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에서 happy를 nappy로 바꾼 거예요. 비하적인 단어를 가져다가 해피엔딩이랑 연결시켜서 뒤집은 제목이에요.
영화 내용은 완벽하게 펴진 머리를 자기 정체성처럼 붙들고 살던 여자가 어느 날 그걸 다 밀어버리면서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래 뒤쪽에 킹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You on my crown without the grease, really fine. Got the kinks in they mind, they gotta ease, bitch. I killed you. 여기서 타일러가 말하는 킹스는 흑인들 머리카락 킹스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킹스라는 말. 꼬인 건 내 머리가 아니라 니네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Type 3 is a type 4. Fucking get down, this is my crown. 타일러가 말하는 타입 3, 타입 4는 머리카락 타입 분류 얘기예요. 사실 동양인들도 전부 직모인 건 아니고 단곱슬도 있고 곱슬들도 컬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의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알려진 안드레이 워커이라는 사람이에요. 완전 직모인 타입 1부터 촘촘한 곱슬인 타입 4까지 4가지로 분류한 건데 원래는 머리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려고 만든 거지만 이게 오히려 텍스처리즘을 강화하는 도구가 됐어요. 예전에 The Baby Danny Lay 영상에서 컬러리즘에 대해 잠깐 얘기한 적 있었는데 컬러리즘이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라면 텍스처리즘은 머리카락 결에 따른 차별이에요. 직모에 가까울수록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타입 뒤로 갈수록 단정하지 못한 취급받는 거예요. 예시로 크리스 브라운은 예전에 자기 파티 VIP 섹션에 백인 또는 라이트 스킨, 즉 비교적 피부가 밝은 흑인 여자들은 들여보내주면서 피부가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흑인 여자들은 입장 못하게 하는 걸로 컬러리즘 논란이 몇 번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 브라운은 Need a Stack이란 곡 가사에서 자긴 nice hair를 가진 흑인 여자랑만 잔다고 썼다가 텍스처리즘으로도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Only wanna fuck the black bitches with the nice hair. Baby, bend it over. 여기서 nice hair 또는 good hair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good hair는 곱슬기 없는 아까 앞에서 나온 유로센트릭 특징에 가까운 머리카락을 말하고 bad hair는 그 반대로 곱슬머리를 안 좋게 부르는 말인데 이 워딩 자체가 어떤 머리카락은 좋고 어떤 건 나쁘다고 이미 정해놓는 거라 문제가 되는 표현이에요. 아무튼 크리스 브라운 예시를 가져온 이유는 흑인들 머리카락 차별은 외부에서뿐 아니라 같은 흑인들 사이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타일러 곡으로 돌아가서 곡 제목처럼 타일러는 처음에 애증의 머리카락을 계속 죽이다가 나중엔 머리를 crown, heritage라고 부르고 아니야 널 어떻게 죽여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면서 결국 자신의 머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끝나요. 아무튼 타일러의 이 곡에서 머리 관련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는데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흑인들 머리 스타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내추럴 헤어 또는 afro,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자연 그대로의 머리. 비욘세가 Formation이란 곡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afro를 양쪽으로 묶으면 afro puffs가 돼요. 그리고 닦는 머리는 braids인데 머리를 네모난 섹션으로 나눠서 따으면 box braids, 두피에 바짝 붙여서 일정한 줄로 따으면 cornrows, 그리고 braids랑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다른 twists. braids는 세 가닥을 엮어서 닦는 거고 twist는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인트로에서 말했던 dreadlocks가 아닌 locks, 머리카락을 나눠서 비틀거나 따으면서 서로 엉키게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말 그대로 락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남자들 머리 중에서는 fade, 옆머리를 짧게 밀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그라데이션 스타일. 그리고 물결 모양의 waves가 있어요. 머리에 듀렉을 쓰고 자면서 만드는 스타일. teeny weeny afro. 이건 big chop이라고 릴렉서나 열 때문에 손상된 머리를 한 번에 많이 싹둑 자른 후에 나오는 짧은 afro 머리예요. 상한 거 다 쳐내고 자연머리로 돌아가는 거. baby hair. 이거는 이마 라인부터 구렛나루까지 있는 잔머리. 아까 비욘세 Formation에 나왔던 그 베이비 헤어에다가 젤을 발라서 조그만 빗으로 물결 모양처럼 예쁘게 스타일링한 게 edges. 이거 너무 예뻐요. 그리고 고데기로 쫙 편 스타일은 silk press. 이건 릴렉서랑 다르게 화학 처리 없이 열로 펴는 거라 물에 닿으면 바로 다시 곱슬거려요. 이건 bantu knots. 머리카락을 작게 나눠서 동그랗게 만 스타일인데 아프리카 벤투 민족에서 유래해서 이름이 bantu knots예요. 리아나의 이 사진이 생각나기도 하고 오렌지 is the new black의 수잔, aka crazy eyes가 생각나는 머리예요. 두 번째 곡은 비욘세 동생 손완지의 Don't Touch My Hair이에요. Don't touch my hair. 제목 그대로이긴 한데 단순히 머리 만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흑인들에게 머리카락이 어떤 의미인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솔란지가 쓴 에세이에서 바에서 모르는 사람이 허락도 없이 자기 머리를 만졌던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솔란지는 인터뷰에서 자기가 내추럴 헤어 그대로 다닐 때 이런 차별과 마이크로 어그레션을 더 많이 겪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곡이 나온 이후에 솔란지가 화보 촬영을 했는데 매거진 측에서 솔란지의 브레이드를 포토샵으로 지워버렸던 적이 있어요. 앨범 안 들었나봐요. 그래서 솔란지는 그때 원본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Don't touch my hair이라고 캡션을 썼어요. 아무튼 이 곡에서 솔란지는 헤어를 soul로, crown으로, pride로 바꿔요. 헤어랑 soul이랑 crown이랑 pride를 전부 동의어로 쓴 거예요. crown이란 단어는 사실 타일러 노래에서도 나왔었는데 You on my crown without the grease, really fine. Got the kinks in they mind, they gotta eat. 요르바어에는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을 칭송하는 머리의 검은 왕관이라는 표현도 있고 흑인들은 예전부터 머리카락을 왕관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크라운이 머리카락 관련 차별금지법 이름이 됐어요. 크라운에 각 알파벳마다 단어를 넣어서 내추럴 헤어를 존중하는 열린 세상을 만들자의 약자로 크라운 액트.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이 법을 만들었고 이후 여러 주가 따라서 통과시켰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애프로, 브레이드, 트위스트, 럭스 같은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게 불법이 된 거예요. 2019년에야 겨우 법이 생긴 거라 머리카락으로 차별받는 게 완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미국뿐 아니라 흑인이 인구의 80%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콘로우, 브레이드, 락스를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학생들이 시위를 한 적도 있고 자메이카에서는 5살 여자아이가 락스 때문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일, 케냐에서도 학생이 락스 때문에 퇴학당한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디어가 수백 년에 걸쳐서 흑인 머리카락이 열등하다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심어왔기 때문에 흑인이 다수인 나라에서도 같은 편견이 내면화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자메이카에는 anything too black no good 이란 말도 있는데 눈목 감으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앵길라가 카리브해 최초로 국가 차원의 헤어 차별 금지 정책을 도입했어요. 아무튼 다시 솔란지 곡으로 돌아가서 이 곡에선 후렴구 끝나고랑 아우트로에 What you say to me, 나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 라는 가사가 반복되는데 이건 흑인들, 주로 흑인 여성들이 일상에서 듣는 그거 진짜 네 머리야? 가발 아니야? 남자친구가 싫어하지 않아? 머리 어떻게 묶어? 하는 이런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대한 대답이에요. 솔란지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 패션 매거진 에디터가 할로윈에 앞으로 가발을 쓰고 블랙페이스를 하면서 자기는 솔란지 코스프레 한 거라고 했고 또 다른 매체에선 연예인 닮은 꼴 코너에 솔란지 자리에 개 사진을 넣으면서 머리카락이 개 같다고 한 적도 있대요. What you say to me? What you say to me? 세 번째 곡은 아미네의 Cantu예요. Cantu는 아미네가 실제로 쓰는 흑인 머리카락 전용 헤어케어 브랜드 이름이에요. Wrist out, picked out, Cantu in my herd. 이 곡도 흑인 머리에 관한 얘기고 솔란지 곡이랑 비슷하게 함부로 머리 만지지 말라는 내용인데 대신 좀 더 아미네스럽게 재밌고 찰지게 푼 곡이에요. Salon said, don't touch my hair, little nigga. So I'm just here to pass the word, little nigga. 그리고 이 곡 가사에서 누가 아미네 보고 너 스타일리스트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내 사촌이라고 대답한다는 가사가 있는데 흑인들은 머리하러 미용실에 갈 때도 있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머리를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She said, who the fuck is your stylist? I told that bitch my cousin. 그냥 재밌는 가사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문화에서 머리의 정수리 부분은 신이랑 연결되는 신성한 통로라고 여겨져서 머리카락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만 만질 수 있었대요. 그리고 브레이드를 하는 게 최소 몇 시간, 길면 며칠이 걸리는 작업이라 그 시간 자체가 서로 유대를 쌓는 시간이었고 노예제 시절에 강제로 삭발을 당하면서 그 문화가 잠깐 끊겼었지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당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베이컨 기름, 버터, 석유까지 쓰면서 다시 서로 브레이드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I told that bitch my cousin 이 라인은 그냥 찰진 라인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서로 머리해주는 흑인 문화를 보여주기도 해요. I'm in this motherfucker with my hair down low. In the back, you wanna touch me cause she wanna come home. 여기서 베키는 비욘세 가사를 인용한 거예요. 영어에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라는 말이 있는데 인생이 레몬을 줄 때 레몬처럼 쓴 시련이 왔을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즉 그걸 뭔가 좋은 걸로 바꿔내라는 말이에요. 비욘세는 제이지가 바람핀 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이 앨범 제목이 레모네이드예요. 아무튼 수록곡 Sorry에서 You better call Becky with the good hair. 라는 라인이 나와요. 베키는 전형적인 백인 여성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Good Hair는 앞에서 크리스 브라운 얘기할 때 설명했던 그 Good Hair. 아무튼 아미네는 비욘세 가사에 나오는 이제는 고유명사로 자리 잡은 그 베키를 인용한 거예요.
Don't ask me just to pet me cause you can, ho. 그리고 곡 아우트로에는 리키 톰슨이라는 되게 웃긴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리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요. Who has nice hair? Me. Who can touch my hair? Not you. Did you think this was a petting zoo? Do I look like somebody's dog? Do I look like somebody's cow? Do I look like somebody's lamb? No. Sit down. 네 번째 곡은 인디아 아리의 I am not my hair이에요. 앞에 세 곡이 흑인 머리카락의 역사, 문화, 자부심에 대한 얘기였다면 인디아 아리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얘기해요. 내 머리가 어떻든 심지어 머리가 아예 없더라도 나는 나다. 나는 머리카락 그 이상의 존재다. 이런 내용의 곡이에요. I am not my hair. I am not the skin. 인디아 아리는 락스가 트레이드마크였던 아티스트인데 실제로 그 락스를 다 자르고 머리를 민 적이 있어요. 이 I am not my hair이란 곡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타일러 가사처럼 어릴 때부터 열로 머리를 펴고 독한 릴렉서를 쓰다가 나중엔 머리가 다 끊어져서 18살이 되어서야 내추럴 헤어로 돌아갔고 그 후에 락스를 다 잘라냈는데 그제서야 진짜 자기 자신인 기분이었다는 게 첫 번째 verse예요. Good hair means curls and waves. Bad hair means you look like a slave. 아까 앞에 크리스 브라운 비욘세 얘기할 때 나왔던 good hair, bad hair 얘기가 이 곡에선 직접적으로 나와요. 앞에서 nappy 단어 얘기하다가 nappily ever after 영화 얘기했었는데 코미디언 크리스 락이 만든 Good Hair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어요. 크리스 락 딸이 왜 나는 good hair가 없어? 라고 하는 걸 듣고 만든 건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딸이 다시는 화학 제품으로 두피가 타는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verse는 유방암 투병 중에 삭바른 채로 그래미 무대에 선 멜리사 에theridge를 보고 쓴 가사예요. 머리카락을 잃어도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 아까 앞에서 릴렉서가 독한 화학 성분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머릿결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릴렉서를 자주 사용하는 여성들은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흑인 여성들은 매년 헤어 제품에 일반 소비자보다 9배 더 많이 지출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돈은 제일 많이 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으로 만든 제품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인디아 아리는 머리카락이 나란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실에서 흑인 여성들은 그래도 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자연 머리로 갈 건지 가발을 쓸 건지.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가발 얘기예요. 여자 래퍼들 가사에 많이 나오는 weave는 자기 머리카락에 다른 머리카락을 덧붙이는 가발. Long as we flow down my back. My money's too long like weave. 30-inch weave with the long eyelashes. 그리고 레이스 프런트는 이마 라인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발. 말 그대로 가발 앞쪽에 저 레이스 부분을 피부용 본드로 이마에 직접 붙여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원래 머리는 납작하게 따서 두피에 밀착시킨 다음 그 위에 이 레이스 프런트 가발을 써요. My crown won't fit on your bum ass lace front. I wanna pull the lace fronts off their heads. I want all these bitches dead. 여자 래퍼들 가사에 자주 나오는 만큼 일상적인 문화이기도 하고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에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발달한 문화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내추럴 헤어로 돌아가는 흐름이 생겨서 여러 흑인 셀럽들이 직접 헤어 케어 브랜드를 내기도 했어요. 비욘세의 Sacred, 리아나의 Fenty Hair, 그리고 카디비도 최근에 헤어 케어 라인을 냈는데 그래서 맨날 다양한 가발 쓰고 나오다가 요즘엔 내추럴 헤어로 다니고 있어요. 기존 대형 헤어 케어 브랜드들이 흑인 헤어 전용 제품을 만들 때 실제 애프로 헤어가 아니라 화학 처리로 억지로 만든 컬에서 테스트를 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제품이 나오고 그래서 흑인 여성 셀럽들이 직접 헤어 케어 라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인트로에서 꺼냈던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K-pop 아이돌이나 한국 래퍼들이 흑인 헤어스타일을 하면 왜 논란이 되는지. 앞에서 여러 곡들과 함께 봤던 것처럼 흑인들한테 머리카락은 단순한 헤어스타일이 아니고 이 머리카락을 둘러싼 억압의 역사가 되게 길어요. 1786년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티뇽법이라는 흑인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당시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머리에 보석, 깃털, 구슬로 화려하게 꾸미는 스타일이 유행했는데 이게 백인 남성들의 시선을 끈다며 백인 여성들의 신문사에 민원을 넣었고 주지사는 이미 흑인 여성들에게 반감이 있던 인물이었는데 흑인 여성들이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면서 흑인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헤드스카프나 손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야 한다는 이 티뇽법을 만들었어요. 역사학자 버지니아 골드는 이 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사실 헤어스타일 규제가 아니라 피부가 너무 밝거나 너무 우아하게 차려입거나 백인 여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지위를 두고 경쟁하는 흑인 여성들을 억누르기 위한 법이었다고 했어요.
아무튼 저 틴용법이 생기고 흑인 여성들은 그래 오케이 하고 규칙을 따르면서 헤드스카프를 쓰고 머리 대신 헤드스카프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흑인 헤어스타일을 둘러싼 이중잣 때는 저 틴용법에서 끝나지 않아요. 1979년 백인 여성 배우 모 데렉이 영화 텐에서 콘롤을 하고 나왔는데 이때 언론은 이 스타일을 모 브레이즈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트렌드라며 극찬했어요. 반면에 같은 시기에 흑인 여성들은 브레이드를 했다는 이유로 기업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고됐어요. 똑같은 걸 흑인이 하면 게로, 흑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트렌드 세터. 이 패턴은 지금까지도 여전해요. 첫 번째 예시로는 니키라 드래곤이라는 비흑인 인플루언서가 드랙을 착용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머리 보호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머리가 아닌 레이스 프런트 가발을 쓰고 있었어서 머리 보호하려면 다른 천으로도 됐을 텐데 굳이 드랙을 써서 흑인 문화를 패션으로 소비한다고 비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 예시로는 마일리 사이러스가 왁스를 하고 트월킹이랑 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안 좋기도 했고 흑인 문화를 자기 이미지 변신 도구로 소비했다며 비판받았어요. 세 번째로는 카일리 제너가 가발을 자기가 유행시켰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가발, 화려한 긴 네일, 큰 링 귀걸이, 듀랙, 왁스 등 흑인들이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걸 비흑인이 하면 갑자기 패셔너블하다, 트렌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흑인이 하면 too ghetto. 200여 년 전 틴용법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이중잣대 때문에 흑인들이 문화 전유, 특히 헤어스타일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흑인이 아니면 무조건 브레이드 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 닦는 건 여러 문화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스타일이기도 하고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머리카락 텍스처가 다양하니까 브레이드를 흑인 문화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반면에 듀랙처럼 미국 흑인 문화에서 나온 스타일이고 오랫동안 차별의 대상이 됐던 것들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흑인이 아닌 사람이 엄청 곱슬거리는 머리를 갖고 있다면 그런 브레이드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럼 반대로 원래 생머리인데 일부러 아프로 텍스처로 파마를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스타일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는 알고 해야 된다는 건 확실한데 그럼 역사를 알고 존중하면 그 머리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는 것과 하는 건 별개인 건지 이 부분은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